파시즘 하면 보통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파시즘의 아주 놀라운 탄생 비화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라 순전히 행동에서 시작된 이 위험한 움직임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20세기가 막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세상의 미래가 딱 두 갈래 길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민주주의의 길. 다른 하나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회주의의 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가 이 둘 중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굳게 믿었죠. 그런데 말이죠. 1919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제3의 길이 나타납니다. 기존의 모든 정체 상식을 그야말로 박살내면서 등장한 이 길은 그 이후의 세계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새로운 운동이 도대체 어떻게 당시의 정치 질서를 산산조각 냈는지 그 충격적이었던 등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시즘이란 이름의 유래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이탈리아어 파쇼에서 왔는데 나뭇가지 묶음이라는 뜻이래요. 나뭇가지 하나는 톡하고 부러지지만 여러 개를 묶으면 절대 부러지지 않잖아요. 바로 그 강력한 단결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원래 이 단어는 농민이나 노동조합이 쓰던 단어였는데 무솔리니가 이걸 슬쩍 가져와서 자기 정치운동의 이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묘한 운동을 만들어낸 사람들,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주역들의 정체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1919년 3월 23일 일요일 아침,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 세폴크로 광장에 약 1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치 모든 사건의 시작점처럼 파시즘은 바로 여기,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몇몇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걸 좀 보세요. 전쟁터에서 살인에 익숙해진 최정예 특공대원들, 기존 사회주의는 너무 물러터졌다며 불만을 품었던 급진 혁명가들, 심지어는 전쟁과 폭력을 예술이라며 찬양했던 미래파 예술가들까지. 이거 뭐 도저히 한자리에 모일 것 같지 않은 조합이죠? 이렇게나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을 하나로 딱 묶어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쟁의 폭력에 대한 중독, 그리고 평화롭고 따분한 보통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었죠.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 일종의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초기 파시즘이 내걸었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완전히 배신당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무솔리니가 1919년에 처음 내걸었던 강령이거든요. 여성에게 투표권을 줘라, 부자들이 전쟁으로 번 돈 85%를 뺏어라, 모든 무기 공장을 나라 소유로 만들어라, 심지어 교황의 재산까지 몰수하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언뜻 들으면 거의 사회주의 혁명가의 주장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권력의 맛을 본 뒤에 이 약속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비교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불과 2년 만에 모든 게 180도 뒤집힙니다. 부자들의 전쟁, 이익을 몰수하겠다던 약속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로, 급진적인 공화국을 만들겠다던 목표는 기존의 국왕과 손을 잡는 걸로, 교회의 재산을 빼앗겠다던 외침은 교황과 화해하는 걸로, 말 그대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파시즘의 진짜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모순, 이게 실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게 바로 파시즘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통찰이 바로 이겁니다. 파시즘을 진짜 이해하려면 그들이 내건 강령 같은 걸 읽는 건 시간 낭비다. 대신 그들이 실제로 누구와 동맹을 맺고 누구를 공격했는지, 즉 그들의 행동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파시즘에겐 애초에 고정된 이념 같은 건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이나 원칙은 그저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유일한 목표는 오직 권력, 바로 그거 하나였어요. 그렇다면 이념이 없는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고 조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3단계 공식이었어요. 첫째,
우리는 지금 끔찍한 위기에 처했다 라면서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이 모든 게 다 저놈들 탓이다 라면서 분노의 대상을 딱 정해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 마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면서 우월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었죠. 이런 감정적인 선동을 무기 삼아서 민주주의의 약정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맨날 토론만 하고 결론도 못 내는 의회는 부패하고 느려 터졌으니 오직 강력한 지도자의 명령만이 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죠. 결국 파시즘은 어떤 대단한 철학이나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었던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트라우마가 휩쓸고 간 이탈리아의 혼돈 속에서 토론보다는 주먹을 더 믿게 된 사람들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 그대로 즉흥적인 발명품에 가까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민주주의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대중의 깊은 불안감을 정확히 파고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폭력적인 단결만이 유일한 해답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권력을 향해 나아갔던 거죠. 이것이 바로 자료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사상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태어난 즉흥적인 행동. 그것이야말로 20세기 가장 위험한 발명품, 파시즘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 속에서 현재를 사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